추석 연휴 첫날 시골집 마당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70세 박순덕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아들 대수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7살 손자 민준이가 내려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올 시간인데 순덕은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몇 번째 확인하는 시간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아들 가족을 만나는 일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왔습니다 하는 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며느리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순덕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대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길이 많이 막혔지? 순덕이 물었습니다. 네, 좀 막혔어요. 대수의 말에는 피로와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을 키워온 모성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자 민준이가 장난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수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가만히 좀 있어라. 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주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순덕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톤이 자신이 예전에 아들을 대하던 바로 그 톤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의 첫날 저녁이 깊어가며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자리에 들며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새벽 3시 순덕은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대수와 미영의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집안이 조용해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민준이한테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미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격한 게 아니야. 예의를 가르치는 거지. 대수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7살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7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하게 자랐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거고.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수의 말에서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0여 년 전, 아직 어린 대수를 키우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 시절.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 대수야, 엄마가 일하는 동안 말썽 부리면 안 된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과연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순덕은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린 대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며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난 순덕의 얼굴은 한층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둘째 날 오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고 순덕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 가져온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와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준아, 소리 좀 줄여라. 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너무 신나서 아빠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대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대수의 얼굴 표정이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아이가 놀고 있는 거잖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놀아도 선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키우면 버릇 없어져.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 이 상황 모든 것이 30년 전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몇 번 말해야 알아듣니?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빠의 큰 목소리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기시감이 엄습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아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대수야. 순덕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수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경계선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미영은 계속 남편과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덕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저녁 가족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평생 지켜온 전통을 손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순덕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처음 보는 차례상이 낯설었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순덕이 손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뒤로 물러서다가
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제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 모든 사람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대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아, 뭐 하는 거야? 민준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면 다야?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대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여보, 실수잖아요. 아직 어린애인데. 미영이 말렸지만 대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실수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키우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대수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무서워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죄송해요.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수야, 왜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혼내니? 대수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방식 그대로인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순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대수를 혼내던 자신의 모습, 무서워하며 구석에서 떨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는 손자의 모습까지. 어머니도 그때 저를 이렇게 혼내셨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수 가족은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덕은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적막해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자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민준이가 떨어뜨린 제기 조각들이 아직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저를 이렇게 혼내셨잖아요. 아들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30년간의 상처와 원망이 이제야 순덕에게 전해졌습니다.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린 대수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을 때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수야, 뭐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어. 바로 오늘 아들이 손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자신이 했었습니다. 그때 대수도 지금의 민준이처럼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일부러가 아니면 다야? 이렇게 키우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심지어 말까지 똑같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지금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손자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우리 대수를 망쳐놓았나. 새벽이 되어서야 순덕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린 대수와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몸살 기운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뒷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춥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 변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계속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아들의 눈빛에서 본 상처와 원망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방치해둔 채로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순덕은 용기를 내어 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수야. 어제 일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가 널 키울 때 한 일들 말이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왜 하냐고.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이야. 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라고 했잖아.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대수야, 제발. 어머니, 이야기 좀 들어봐. 순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수도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덕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수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순덕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이나 늦은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내가 민준이를 혼내는 모습을 보니까 딱 30년 전 어머니가 너를 혼내던 모습이랑 똑같더라. 말하는 것도, 표정도, 심지어 하는 말까지도. 대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정말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런 줄 알았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엄하게 했나 봐. 어머니.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어머니가 힘들다고 해서 어린 내가 무서워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 눈치 보며 살게 할 권리는 없었던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너도 그때 그렇게 무서워했겠구나 싶어서. 어머니, 그만해요. 대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만해. 30년 동안 못한 말이야. 대수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엄마였지. 사랑한다는 말보다 혼내는 말을 더 많이 들려줬지. 전화 너머로 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민준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가 가장 미안한 거야.
내가 받은 상처를 민준이한테까지 물려주게 해서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울먹이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준이한테는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 주지 마라.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주고 실수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네, 어머니. 그리고 너한테도 어머니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30년 늦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덕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온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대수의 집 문을 두드리자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와요?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지. 곧이어 나온 대수와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순덕은 가방에서 새로 산 제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깨진 거 대신으로.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순덕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그리고 아빠도 민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가끔 혼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민준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대수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지난번에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미안했어. 앞으로는 차분히 이야기할게. 괜찮아요, 아빠. 저도 말 잘 들을게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순덕과 대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대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알아. 그럴 만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그때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고. 힘든 건 변명이 안 돼. 어쨌든 어머니가 너한테 상처를 준 건 맞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대신 민준이는 저희가 더 잘 키울게요. 어머니와 저 사이의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대수야. 그리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민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다를 거야. 민준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자. 대수에게도 더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자. 할머니, 같이 그네 타요.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타보자. 순덕은 손자의 손을 잡고 그네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네가 앞뒤로 흔들릴 때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3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에 시골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고. 손자에게는 따뜻한 할머니로,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다고. 기차가 시골역에 도착했을 때 순덕의 마음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는 가볍고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수야,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다. 민준이 많이 사랑해주고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곧 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말에 또 내려갈게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도 사랑해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미래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대수와 민준이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상처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고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